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이재명의 인천 쌍욕 작전이에요. 지금 인천 쌍욕 작전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카톡에 돌아다닙니다.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망지사.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존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정치인들한테 당신네들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느냐? 그걸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장동 마덕단 사건, 형수 쌍욕 사건, 그 부인의 카드깡 사건, 조카 엽기적 살인자 그 변호 사건, 전과 사법, 이로 현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자유인으로서 대한민국 하늘에서 숨을 쉬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누구냐? 그게 이재명 아닙니까? 자, 좌우를 떠나가지고 한마디로 이건 좌파의 수치 아니에요, 수치. 응? 근데 그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인천 계양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출정식 할 때, 그 몰려든 이른바 2030 그 개딸들의 환호를 보라. 이게 나라예요, 이게? 그 개딸들이 환호하는 걸 보라고요. 문재인이가 양산 내려갈 때 서울역 앞에 그 KTX 광장에 몰려든 20대, 30대, 40대, 50대들의 그야말로 그 젊은이들, 젊음이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표정을 보라.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막연하게 밀어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을 밀어주면은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윤창중은 협력해. 누구보다도 협력해. 청와대 해체 같은 거, 이른바 제주 4.3에 가가지고 추모식 할 때 대한민국 군경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건국을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 폭도들을, 공산주의 폭도 세력을 국가가 위로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 윤석열을 보고서 어떻게 윤창중이가, 보수주의자 윤창중이가 윤석열 정권에 협력할 수 있겠냐 이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윤창중은 윤석열 정권의 비주류가 되겠다. 비판 세력이 되겠다고 나는 여러분들 앞에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봐라 이거야. 이재명이가 지금 인천 계양에 가서 지금 이거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야. 좌파 광란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생한 증거야. 네? 윤석열 집권이라는 것은 지금 형식적인 정권 교체에 불과하다. 형식에 불과한 거다. 내용과 질면에서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좌파 광란의 시대, 좌파 광란의 시대가 잠시 숨 고르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이거야. 이재명의 계양 출마라는 게. 그러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이재명은 부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문제의식 자체가 없고, 네?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경우에 과연 이재명이가 어떻게 나올 거냐?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재명이는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총공세에 나설 겁니다. 총공세를 벌일 거라고. 왜 그러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른바 대선 패배에 대한 좌파의 멘붕, 그리고 그 대선 패배 책임론,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관역으로 삼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이 알고 있느냐 이게. 지금 정권을 빼앗겨가지고 완전히 금단 현상, 권력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이 좌파 세력의 한풀이를 이재명이가 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총력을 기울여서 그걸 막았거나 아니면 출마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냐 이거야. 이재명이가 6월 1일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잡아넣을 수 있다? 권성동이가 불출마, 뭡니까? 그 불체포 특권 그거 포기하라? 이재명이가 미쳤습니까? 그걸 포기하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부활할 경우 윤석열 정권 타도 총걸기 벌일 거예요. 왜냐하면 6월 1일부터는 선거가 없어요. 앞으로 2년 후에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예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윤석열 정권을 나는 완전히 그야말로 거의 무너뜨린다고 봐. 그러면은 이 인천 계양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과 맞짱을 들 수 있는 인물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안철수를 내보내던가 또는 윤핵관의 대표적인 인물을 내보내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잘난 이준석이를 내보내던가.
그런데 윤희숙이가 내가 나서겠다고 했는데 윤희숙이가 부상하면 당대표급, 대선 후보급으로 급부상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이준석, 홍준표, 윤핵관들이 생각해가지고 윤희숙이 죽여버렸잖아. 나는 이재명이가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건 땅을 치고 후회할 그 불씨가 될 거다. 이재명이가 달라붙는다? 이른바 윤석열 정권 누가 만들었어요? 3류 이명박계 탄핵 주도 세력. 권성동, 장제원, 윤환홍이가 만든 윤환홍이 작품이 뭐야? 청와대 해체, 용산기지 이전, 한남동 대통령 공관, 관저. 실력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밑바닥 실력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인수위 2개월 동안 하는 거 다 지켜봤잖아요. 청와대 해체, 인사 참사, 검수 완박 참사, 5월 10일 윤석열 취임식 그 치사. 응? 자,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되면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됩니다. 이재명이하고 이준석이가 게임이 되겠어요? 어림없는 착각이죠. 어림없는 착각이야. 이재명이는 송영길보다 몇 수 위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낙연이 꺾고 대선 후보가 된 거야. 이준석이가 당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의 힘부터 뜯어 고쳐야 돼. 어림없는 소리야. 이재명이가 윤석열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데 가만히 둘 것 같아? 어림없는 집중 공격을 할 거라고. 집중 공격. 정말 윤석열은 새 판을 짜야 돼. 권성동, 장제원, 무슨 윤한홍이 이 개떡 같은 이 MB개들, 이거 싹 바꾸고 지금부터 다시 판을 짜야 돼. 이준석이를 바꿔야 돼. 참 답답한 일이구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심각한 위기에.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의 금쪽 같은 취임 후 100일.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목소리를 내봐요. 목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한 2주 전에 갑자기 목이 쉬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가락시장 옆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성대 결절이 의심되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봤더니 성대 결절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음성 치료라는 걸 받아야겠다. 아주 이 목을 잘 써야 되는데 열을 받다 보면 이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칼럼, 윤석열의 금쪽 같은 취임 후 100일.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증이야, 애증. 윤석열 정권이 망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나팔수처럼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취임사는 30년 동안에 내가 읽은 취임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역작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다. 이승만 연설하고 똑같다. 이런 개떡 같은 쓰레기 간도 쓸개도 없는 내가 스피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지율이 80%, 90%에 오를 때 청와대 출입을 제가 했어요. 정치부 차장으로. 저를 포함해가지고 청와대 출입 기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언론 기자 중에 기자는 또는 논설위원 칼럼을 쓰는 사람 중에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 글을 썼던 사람이 윤창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이 적중했어요. 그게 뭐냐? IMF였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불러오려고 무슨 고사를 지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태만했다든가 일을 안 했다든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국정 운영을 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서 이 취임식을 마치고서 그 다음날 첫 번째 말한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정치 자금을 단 한 푼도 1전도 받지 않겠다. 엄청난 환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청와대에서 칼국수만 먹겠다. 취임한 바로 다음 날. 그러면서 신경제 100일 계획을 발표했어요. 정말 질풍노도처럼 이 국정운영 청사진을 내놓고서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권은 지금 오늘이 5월 13일이 취임 이제 3일째가 되는데 취임사뿐만 아니라 취임식 다음 날, 둘째 날, 그리고 오늘 이제 취임식 세 번째 날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외교부 장관의 박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상민, 그거 임명한 거 외에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신경제 100일 계획과 함께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대통령도 하지 못한 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한 거예요. 고위공직자 전원 재산 공개. 하나회 청산. 전두환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제도적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누가 무슨 그야말로 비난을 하던 간에 평화적 정권 교체와 서울 올림픽 유치, 아시안 게임 유치, 이 불멸의 업적이 있는 거예요. 이 전두환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 교체에 이어서 군에 대한, 군부에 대한 이 문민 통제, 이른바 시빌리안 컨트롤. 지금 이번 정권에서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 민간이라고, 신범철이. 지난번 천안에 출마해서 떨어진 그 신범철 박사가 하더라고. 하나의 청산,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빌리안 컨트롤, 금융실명제, 완전히 지하경제 청산을 누가 했느냐? 김영삼이가 했습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이런 일을 한 거, 이런 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여기에 오만해졌고, 아들 차남 김현철의 이른바 국정 개입, 가신 정치의 그 실상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IMF를 초래했어요. 이 YS가 사실은 대단히 저평가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누가 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윤석열은 지금 뭐가 나오냐? 아니,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하겠다는 거지. 보수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청와대 해체, 4.3 제주 추념식, 결정타야 5.18 참석. 지금 지지율이 왜 떨어지느냐? 이건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 찍은 사람들, 찍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을 찍었던 보수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이 보수 지지층이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 내려가는데 이른바 광주의 그 5.18 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두겠냐고요. 지금부터 오지 말라고 지금 쌩 난리를 펴고 있어요. 근데 가겠다는 거지. 왜 가느냐? 대선 때 그 참배를 못 해가지고 반드시 참배하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되면 참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지. 근데 광주의 5.18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 어림없는 소리지. 5.18을 뺏기게 되는데 그걸 왜 뺏겨? 더 우려먹어야 되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
광주 그 5.18 때 갔다가 정문으로 입장을 못했어요. 정문으로 입장 못하고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입장했다가 후문으로 퇴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5.18 그 단체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말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도 이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100일 동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인 거예요. 이걸 지금 말이야 5.18 가고 아니 5.18에 갈 수 있다. 국민 통합이란 차원에서 100번 양보한다 하자예요. 근데 언론 프레이가 뭐냐면 헌법을 고쳐가지고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피력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 보니까 언론 프레이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어제 그 용산 집무실, 용산 대통령 비서실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왜 그 책상이 전부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보느냐. 이건 뭐지? 아니 교실이야, 교실. 완전히 그냥 교실이야, 교실.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규모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방부 청사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좁아서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조금 불편해도 다 옮길 거예요 나중에. 아니 청와대 본관이 있잖아요. 그게 비서실하고 지금 멀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개방이 안 됐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옮긴 거 아니에요. 청와대 본관 집무실 옆에 그냥 10층짜리 건물 하나 세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개방하고. 나머지는 공개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절제 있게. 이게 소위 말하는 청와대의 저주라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난리를 줬고. 여러분 유인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던 그 유인태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 윤석열 정권을 평가해 달라고 하니까 이건 골수 좌익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랬어.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지. 어? 출범 점수가 몇 점이냐 했더니 지지도가 말해주는 거 아니냐. 덕담을 해주고 싶은데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실망스럽다. 예? 덕담을 해주고 싶어도 그동안 해온 게 하도 형편없으니까. 처음에 관저 집무실 옮기는 것부터 또 관저하는 거고 인사고 뭐든 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못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도대체 왜 저러지 싶잖아요. 응?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를.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 어제 말이죠. 윤석열 정권의 주 유엔 대사에 황준국이라고 하는 전 주영 대사를 지금 내정했는데, 그 황준국이가 누구냐면 윤석열 대선 캠프의 후원회장이에요. 후원회장. 영국 대사를 하다가 이제 후원회장을 맡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황준국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가 서울 법대 다닐 때에 그 서울 법대 다닐 때 1년 선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주 유엔 대사까지 자기가 아는 사람이야. 야, 대광초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그 다음에 검사 시절 때의 이 검찰 가신들,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들, 여기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형님 동생 했던 사람들. 야, 정말 연고인사. 그래, 뭐 가신들 어쩌고 하는데,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가신들, 그 지긋지긋했는데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가신들, 연고인사. 이야, 정말 이건 참 큰일 났군요.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 교도소 앞에선 박지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 했는데, 장제원이가 지난 4월 7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권 국정원장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국정원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 4월 7일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월 11일 날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제가 조마이뉴스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박지원이가 새 정부의 국정원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네? 이른바 대한민국 친북 종북 정책의 화신이라고 하는 박지원이가 어떻게 윤석열 정권의 사실상 첫 번째 국정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5월 10일 이 취임식인데 11일 오전에 박지원한테 윤석열 쪽에서 통보가 왔다는 거지. 사퇴를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윤창중이가 이렇게 악알대지, 그야말로 악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지원이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윤석열과 박지원이가 법사위원회에서 장제원이도 법사위원이잖아요. 이건 서로가 다 미략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때 박지원이가 한 방 터뜨리면 윤석열 가는데 그거 봐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박지원이 끌고 가려고 박지원이하고 은근슬쩍 동거하면서 박지원한테 이른바 대북 정보, 대북 채널 소개받고 이렇게 편승하려 하다가 들킨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론이 된 거지. 그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취임식 다음 날 오전에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박지원한테 사퇴해달라고 통보했대. 그래서 그리고 나서 11일 오후 2시에 김규현 박근혜 정권 때의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그 김규현 씨를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 이른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외교안보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김규현 씨를 지금 내정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한 인사예요. 윤석열 정부가 한 인사 중에 가장 잘한 인사가 제가 다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평가하는 거예요. 박진 의원 외교부 장관 시킨 거. 그 다음에 김규현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외교수석 안보수석했던 그 김규현을 국정원장 시킨 건 정말 잘한 거예요. 네, 정말 잘한 겁니다. 네. 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윤석열 정권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했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에 공항에서 체포돼가지고 공항에서 끌려가가지고 조사받은 사람이 바로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자예요. 1000명의 수사대상 중에 한 명인 거지. 자연스럽게 감옥은 안 간 사람. 자, 박지원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청산과 박지원 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청산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이건 숙명이야. 이걸 만약에 피하려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고 나는 장담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 우파가 왜 지지했느냐? 그건 답이 나오는 거야. 문재인 청산,
이재명 청산 못지않게 박지원 청산하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어깨에 짊어질 부여된 역사적 책무야. 박지원이가 뭐냐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른바 친북, 종북, 친중의 설계사. 김대중 햇볕 정책의 설계사고 노무현 친북, 종북 정책의 배후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친북, 종북, 친중 정책의 핵심 지원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장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뭐야? 왜 국정원장을 그대로 당분간 시키려고 했느냐? 문재인, 박지원의 도움으로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했던 그 음흉한 계략이 있었던 거지. 그게 들킨 거예요. 윤창주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 이틀 만에 김정은이가 ICBM을 발사했어요. 이건 윤석열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 대결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만약에 윤석열이가 하기 위해서 양보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재인도 얘기했어. 퇴임 후에도 대북 특사로 활동할 용의가 있다. 어림없는 소리야. 문재인과 박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산 1호, 청산 2호야. 분명히 경고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 만약에 손을 잡고 남북 정상회담을 뚫어본다? 이건 완전히 자멸하는 거야. 난 문재인이가 조금 더 이제 다섯 번째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여전히 군침을 흘리고 있다.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종전선언에 매달렸던 게 뭐냐 이거야.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정신 정말 차려야 돼. 자, 박지원이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나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문재인이하고 박지원이가 그야말로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는 확고하다. 확인했다. 이러더니 박지원이가 뭐라고 하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 인터뷰하고 했느냐? 그동안 자기가 사기친 것이 이제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나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거라고 나도 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면피하려고 하는 거야. 5년간 우려먹다가 이제 와서. 네? 5년간 문재인 정권이 뭐 했어? 김정은 파리, 평화 파리, 반일 파리, 공정 파리, K방역 파리.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뭐야? 사실 모든 게 사기, 조작, 선전선동이야. 이걸 내버려도 박지원이를, 문재인을, 박지원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세월호의 진실은 이제 다 나왔다. 나올 것 다 나왔다. 세월호 진상은 나올 것 다 나왔다. 아니,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 세월호 진실 밝히지 않았다고 그랬어. 근데 박지원은 이제 와가지고 세월호 진상 나올 것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그 엄청난 그 가짜뉴스 그거 갖고서 탄핵시킨 사람이 누구야? 그게 박지원이잖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으로 나도 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나도 본다. 세월호 진실 나왔다. 이게 뭐냐? 윤석열 정권에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미리 아주 고도의 발뺌을 하는 거지. 네? 그러나 이거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가정보원 그 마당에, 정문 마당에 간첩 신형복채로 국정원 원운석을 세워놓은 게 누구냐? 그게 문재인하고 박지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청산과 박지원 청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간첩 신형복이가 쓴 국정원 원우냐, 원운. 야, 네. 이걸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전직 국정원장 3명, 박 대통령 때의 국정원장 3명,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그 국정원장, 원세훈,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국정원 간부 한 30명 내지 40명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 감옥 가는 걸 보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과연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어느 놈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야? 어느 놈이? 간첩이 쓴 원운석이 세워져 있는 그 국정원에서 어느 놈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냐고. 몸 바치면은 감옥 간다는 해답이 나와 있는데. 박지원이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국정원장 그만두면 내가 TV조선 강적들에 나가서 그 강적들부터 활발하게 자기가 활동하겠다고 했어. 그거 막지 못하면 박지원이가 또 종편 돌아다니면서 또 떠들어대는 그런 장면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 왜 잡았는데? 네? 윤석열 정권 왜 잡았는데? 나는 박지원이가 또다시 종편 나와가지고 떠들어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분명히 이건 알아야 돼.
문재인 청산, 박지원 청산, 이재명 청산, 이 3대 청산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이건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겁니다. 좌파들에 의해서 무너질 겁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제 양심과 소신과 제 경험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들어옵니다.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80% 90% 오를 때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쓴 글이에요. 이런 대중영합주의에 휘둘리다가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온다. 그게 IMF로 적중을 했죠.